네 번째 발표하시는 기관은 바보의 나눔 재단입니다. 바보의 나눔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나눔사업본부 정주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주현 팀장님을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말 좋은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국내, 해외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해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잠시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해외도 꽤 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모배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 공모배분 사업 신청서가 안타깝게도 올해 8월에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2017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모배분을 지원을 하시려면 이제 2017년에 가능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공고는 내년 7월 달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배분 사업 말고 또 지정기탁 사업으로도 내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책자에 놓지 않았지만 따로 이렇게 발표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바보의 나눔 비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김수환 추기경이 바라셨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션을 보시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적인 인간 발전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2016년 공모배분 사업부터 그 신청서 양식과 심사표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 작업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2017년도 공고를 낼 때부터는 저희가 심사표도 좀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심사표 내용에 공동선에 대한 기여도, 그 다음에 인간 발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참여 대상이 정말로 그 최빈곤층,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부분이 저희 그 심사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 정관이 MDG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SDG로 2016년도부터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SDG에 대한 기여도까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공모배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SDG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고 1년 후에 이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연 추기경님께 욕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추기경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 먼저 하지 않으셨을까? 사람을 먼저 이렇게 두지 않으셨을까? 행정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먼저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이제 추기경님께서 남기신 말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 정말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 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장에 찾아가서 좀 많이 여쭤보고 또 거기서 좋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또 사업에
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질의 시간에 단순히 뭐 질의 사항이 아니라 바보의 나눔에 바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바보의 나눔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목표어와 생전에 하셨던 말씀, 지향점을 이렇게 두고 저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모든 이에 추기경님께서 생전에 뭐 이주 노동자, 철거민, 성매매 여성 모든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타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원한 국가를 나타내는데요. 저희 재단 설립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총 18개국 38개 사업을 지원했고요. 이거는 공모 배분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정 기탁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남수단에서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이제 봉제 교실 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소액대출 사업과 지역 사회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가 이제 크메르 정권 하에서 지식인이 많이 학살되고 하면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없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도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화책을 제작을 해서 그 도서관이 없는 마을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는 그 산모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만을 위한 긴급 키트와 이제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외에 대한 지원은 거의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해 동안 지원하는 지원액 중에 15% 정도가 해외로 가고 있고 이게 초기에는 10%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사회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해외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체들 중에서도 좀 더 열악한 곳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배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단체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배분 사업에도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15년까지는 이 소규모 단체의 기준이 그 시설장님과 이제 대표님을 포함한 5인 이하였어요. 상근 직원 5인 이하였는데 2016년도부터는 10인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포함한 상근 직원이 10인 이하인 곳은 이제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공모 배분 사업입니다. 보시면 위쪽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이 개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해외 지역 공동체,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소규모, 그다음에 공익활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공모 배분 중에 개인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근로빈곤 여성가장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가지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정기탁 사업으로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공모 배분 사업은 아니지만 공모형으로 저희가 오픈을 해서 신청서를 받고 외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모 배분 사업 설명을 드리면요. 좀 다른 곳에서는 어떤 뭐 개인 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뭐 신규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신규가 설립되고 나서 3년 동안 활동한 내역이 없으면 또 지원 못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개인 시설, 미인가 시설, 그다음에 신규 시설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해외는 저희가 현지 등록증을 필수로 좀 받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해외에 우리가 현지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를 두고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 쪽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 현지 파트너의 현지 등록증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MOU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연속 사업으로만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재설계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연속 사업만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름을 또 예전에는 소규모 시설이었는데 소규모 단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NGO까지도 다 지원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보커시나 인권 활동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저희가 올해 2015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데이 와치라든지 한국인권재단, 그다음에 동네 형들 이렇게 세 곳을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사업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은 또 저희가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따로 신규로 받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 접수로 매월 근로빈곤 여성 가장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뭐 기존 공고문을 보셔도 되고 그러면 많은 정보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은 대체 좀 어떤 부분이 다른 건데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의무로 책정되어 있는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좀 힘들어하는 곳들, 하지만 이제 열의를 갖고 정말 취지도 좋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무로 이렇게 매칭 비율을 좀 요청을 드린다는 게 저희 정신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에 대한 비율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인건비로 100% 신청을 하셔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규 접수를 안 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도 정말 뜻깊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은 실적과 효율, 특히 이제 양적인 성과보다는 의미와 가치, 실질적인 변화 내용을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서 양식도 좀 바꾸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기존의 로직 모델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런 의미와 가치, 필요 같은 경우는 로직 모델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인풋에서 뭐 아웃풋까지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웃풋만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 그래서 참석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마음에 어떠한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 뭐 사전 사후 조사도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거를 신뢰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양한 요인들에 인해서 발전이 될 수 있고 사실 뭐 오늘 뭐 이렇게 예뻐요라고 말을 하면은 그날 만약에 검사하는 날에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라고 하면은 또 제 자존감이 그날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 공모배분 사업부터는 평가 계획이라든지 평가 틀도 저희가 따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건 자율적으로 평가 틀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단기적 일시적 활동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좀 지속적인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최대 5년, 회의는 최대 10년, 3년, 3년, 4년 이렇게 거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단의 가치를 구체화한 신청서로 2016년도 공모배분부터 변경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도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그리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신청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7월 초에 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사업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쯤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4개 도시에서 공모배분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매년 개최를 하고요. 전라권에서는 광주와 전주를 이제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경상권에서는 대구와 부산, 그리고 충청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대전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적격 심사, 그다음에 외부 평가위원 2분이 서류 심사를, 그러니까 한 가지 신청서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평가위원이 크로스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해주시고, 이후에 이 서류 심사는 근데 그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평가를 해주시게 되고요. 반대로 현장 심사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나가셔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배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5가지 이제 배분 소위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분위원회에서도 또 별도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접 심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획이나 공익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필요시에는 면접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배분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12월 초에 최종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1월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수정사업계획서,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업계약서를 받고 배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원 기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비율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조건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된 고용 형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정규직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인건비 기준은 없지만 정규직이어야 되고, 그럼 당연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 되시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럼 4대 보험비도 뭐 지원이 가능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 금액 상한선은 저희가 정해진 거는 소규모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체는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차량 지원도 가능한데 사실 요즘 경차를 1,000만 원으로 구입하기가 조금, 네, 뭐 보험금까지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지만, 네, 저희가 자부담을 좀 얹히신다면 차량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의 분야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보고 배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2015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공모배분 사업의 분야별 평균 지원액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저희한테 몇 억을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 곳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재단 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가 코이카만큼 이렇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략 4,700만 원 정도 평균, 저희가 4,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및 비영리는 1,300에서 조금 이하, 그 다음에 소규모는 700에서 800 사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은 저희가 4천만 원 정도 평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개인에게 지원되는 공모배분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모녀 사건 이후로 여성 가장에 대한 긴급 생계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재단 사무국 내에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근로빈곤 여성 가장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이제 긴급 생계비이지만 그 안에서 의료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여성 가장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이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당연하게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상시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8일
6시까지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 가장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례관리단체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매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젠더, 의료, 노동 3개 분야 전문가분이 심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매월 말, 여기 늦어도 이달 초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매월 말까지, 지금까지는 매월 말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빨리, 긴급 생계비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해드리진 않습니다. 여성가장분의 상황에 맞게 사업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네, 주거비는 보증금은 아니고 저희가 월세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이 사례관리기관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님께 은행으로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은행 이체 영수증으로 영수증을 가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드리는 지원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저희 감시하는 것처럼 영수증을 받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정말 긴급 생계비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조금 더 긴급하신데 사용하는 것도 저희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 한 영수증으로만 네, 가름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여성 가장의 글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업 대상은 실질적인 여성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 혹은 비수급권자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근데 비정규직의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게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비정규직에 포함되고, 근데 그런 걸 증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인 여성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 혹은 비수급권자이시면 심사를 통해서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매월 신청자 대비 선정자를 좀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9월 달에 9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휴가 기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신청자 수가 좀 떨어졌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7명 이상은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8월에 보시면 15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1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산 임직원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두리모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툰 미모를 찾아서에서 조금 미혼모의 상황을 좀 따왔는데요. 저희가 미혼모란 말 대신에 이제 두리모라는 네, 이야기를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인생과 버스는 서로 닮아 있다. 내가 어떤 버스에 오르는지에 따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평범한 대학생과 미혼모. 두려움 끝에 올라탄 미혼모. 내가 과연 이 버스의 종착점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이제 아이를 지우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도 네, 거의 모든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미혼모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생명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 시설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와 함께 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립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또 필요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두리모 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나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그 교육비, 예를 들면 취업 성공 패키지는 지금 서비스 직종에 좀 많이 좀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머님들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준비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도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비, 그 다음에 이 교육과 실습 참여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타가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의 개념은 단순히 딱 학원 등록뿐만이 아니라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모든 것을 포함한 좀 넓은 범위의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1월경에 이제 두리모가 직접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 분들이 직접 만든 자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두산기금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업 기간은 매년 12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 교육비 영수증, 두리모 자립 수기 이렇게만 받고 있고요. 뭐 타가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했던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 시설 담당자는 어떤 미혼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과 도전, 기회와 성장의 관점으로 좀 사람을 봐줘서 되게 좀 새로웠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파트너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두리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안에 시설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두리모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전자와 함께하는 미혼모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저희가 1년에 한 번 5월 달쯤에 사례 관리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소위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미혼모 학생은 300만 원,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300만 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100만 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서와 영수증은 이체증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었네요. 아시겠지만 저희 하나은행에서 바보의 나눔 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바보의 나눔 통장, 적금, 체크카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의 나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기증 신청자가 이 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0.5%, 그 다음에 만기 해지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할 시에는 연 0.3% 우대이율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대이율이 있다 보니까 재단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받은 후원금을 모아서 정말 이 하나은행 고객분들이 정말 조건 없이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셨고 우리도 정말 조건 없이 그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희귀난치병과 자살 시도를 한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6월, 7월경에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정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병원 그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서 생계비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 병원 영수증, 생계비, 병원에서 이제 개인분한테 생계비 이체한 영수증 이렇게 결과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업을 했던 담당자는 이제 저희가 연령 제한이 따로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만 좀 가능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18세가 넘어도 이제 지원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곳까지 지원이 확대돼서 좋았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보통은 의료비만 주는데 생계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병만 치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신경을 써주면서 생계비를 또 해주니까 되게 아이디얼한 사업이었다라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평가위원이 총 90분 구성되어 있고요. 13명의 배분위원님, 그리고 이제 1년에 약 200개 파트너 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님, 또 이 자리에 와 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제가 뒤에 좀 있을 테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